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3일 도쿄에서 748명, 카나가와 346명, 사이타마 230명, 치바 142명, 오사카 312명, 아이치 239명, 효고 169명, 홋카이도 11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2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0만 6,98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0만 7,70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와 도쿄에서 각각 10명, 오사카 8명, 카나가와 5명 등 총 5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3,069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082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1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35,268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74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74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47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7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34명으로 전체의 약 45%, 40대에서 50대는 총 250명으로 약 33%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는 가정 내 감염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57명, 직장 내 감염이 55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9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0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5명 증가한 69명, 입원 환자는 10명 증가한 2,10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53,130명, 누적 사망자 수는 57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전국에서 확인된 감염자 수는 3,271명으로 사상 최다입니다. 감염 확대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신종 코로나 분과회가 열렸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연말연시의 경계에 재차 호소하였습니다. 年末年始はですね、ぜひ家族で、またいつも一緒にいる仲間で、Stay with your community、いつもの仲間で、静かな年末年始をお願いをしたいと。首都圏ではなかなか人手が減ってない、そういう状況であります。首都圏においては、忘年会、新年会は見送っていただく、また規制についても慎重な検討を改めて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또한 새로운 대책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이벤트의 입장객 제한입니다. 1万人以上の収容できる入場人員があるイベントについて一時的に感染拡大地域において東京を中心にですね厳格化することにしました。 내년 1월 11일까지 정원 10,000명 이상의 이벤트는 원칙 5,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해지며 향후 티켓의 신규 판매도 제한됩니다. 도쿄의 신규 감염자는 748명, 과거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이며 이는 9일 연속 요일별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東京ではちょっともその人流が減っていないと。営業時間の短縮についてさらに、東京都知事に決断をしてほしいという意見がたくさん出ました。ご協力いただければそれに越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が、なかなか現実は厳しいところがあろうかと思います。だから皆様方にはできるだけ、外出を控えることと、それから忘年会、新年会、申し訳ないけれども来年に取っておいてください。新年会はその先の次の年の新年会に回していただくように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有効性のあることを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いでしょうか。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저무는 올 한 해도 앞으로 약 일주일. 도쿄 거리의 인파는 시부야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며 특히 폭넓은 세대에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주쿠 역시 꽤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보였습니다. 한편 평소라면 셀러리맨으로 북적일 밤거리는 올해 송년회 등이 취소되며 거리엔 사람이 줄고 음식점엔 단체객보다는 적은 인원의 손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규 감염자 확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오후 코이케 지사는 자민당 본부를 방문하여 긴급 요망서를 전달하였습니다. 基本的に特措法、そして感染症法と早急に改正を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年末のこの時期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できるだけ早くそのことを取り組んでいただいて、そして今現在進行形でありますので、対応ができるような形を一日も早く取り組んで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코로나 특별조치법은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벌칙을 부과하는 것 등이 개정의 논점입니다. 協力金とかペナルティについても法的な根拠を設けることは理にか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し、そういうふうに進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東京都の提案も踏まえて政府側に対応するようにお願いをしました。罰金とかそういうもの、あるいは公表とかですね。 대책은 어떻게 바꿀지 정부 분과회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改正の必要性については、おおむね理解を得られたもの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今後、幅広くさまざまな関係者のご意見もいただきながらですね、また分科会でも議論をいただいて、今後、次期通常国会に法案提出することも念頭に置きながらですね、分科会含めてご議論いただいて、そして政府として迅速に検討を進め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今回いろいろ経験をしたといっても、実は今回冬を経験するのは初めてですね。みんなが心を一つにしてやれば、今の日本の今ここに一つの非常に重大な危機に差し掛かっているのを、これはなんとか少なくても今上昇傾向にあるのを下下方向に行くことは私は可能だ。 한편 국회 폐해중심사에서는 야당에서 추가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やはり政府としての危機感と緊張感が完全に欠如していると受け止められていると私は思っています。一刻も早く緊急事態宣言を出すべき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が、いかがですか。現時点で専門家と政府ともにですね、緊急事態宣言を発出する状況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して、引き続きですね、都道府県と緊密に連携して、地域の実情に応じた効果的な対策を機動的に講じ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ござ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대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 연일 정부 및 의사회 등 연말연시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스가 내각의 강요가 회식을 벌인 사실이 밝혀지며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회식을 벌인 강요는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입니다. 하시모토 씨는 12월 17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경까지 4시간에 걸쳐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초밥집에서 6명 음주 회식을 하였습니다. 8명 회식, 2차 회식으로 물의를 빚은 스가 총리도 16일을 마지막으로 회식은 피하고 있으며 17일 예정되어 있던 니카이파와 키시다파의 송년회도 급히 취소되었으나 하시모토 씨는 회식을 강행하였습니다. 17일 11시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된 모습으로 가게를 나온 하시모토 씨는 기자의 질문에 대책을 취하였다. 아크릴판을 꺼내고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다음날 하시모토 씨의 사무실에서는 가게를 전세하여 4명 회식의 예정이었으나 2명이 합류하여 6명 회식이 되었다. 좌석은 마주보지 않고 감염 대책은 제대로 취하였지만 앞으로는 감염을 피하는 행동을 한층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코멘트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의 수는 3분의 1로, 보수는 4분의 1로 하는 게 좋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의원 따윈 가장 먼저 줄여라. 하시모토 세이코도 올림픽을 꿈꿨던 때의 순진한 마음은 사라지고 오만과 특권의식이 덩어리로 되어버렸구나. 금배지를 달면 이렇게도 인간이 바뀌어버리는구나. 국민에게는 승부다 뭐다라고 하고 정작 자신들은 허술한 기준에 살고 있으니 반감을 사는 것이다. 정치가가 되면 사과도 고치는 것도 못하는 걸까? 그리고 올림픽은 빨리 중지를 결정해라. 초밥 먹을 시간에 선수와 국민의 생명을 제일로 일해주길. 이놈이나 저놈이나라는 느낌이다. 회식이 정치가의 일인가? 위기감 제로. 국민에게 신용, 신뢰받지 못하는 일만 하고 있다. 역시 이 내각에서는 코로나에 유효한 대책은 기대할 수 없다. 이 회식비는 세금인가? 고급 초밥집을 전세한 비싼 식비가 세금. 일이라고 한다면 회의록을 만들어 공개해야만 한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후원회가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비용을 보전한 문제에 대해 25일 직접 국회에 아베 전 총리가 나와 1년의 경위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여당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당은 중참양원 의원운영위원회에서 공개 질의를 하고 텔레비전 중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1일 아베 전 총리를 임의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수부는 24일에라도 아베 씨를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며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의 죄로 후원회 대표의 공설 제1비서를 약식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23일 벚꽃 전야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현재 아직 수사 중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로서의 코멘트는 삼가겠다. 설명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다면 대응하겠다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또한 계란 생산회사의 전 대표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시카와 전 농림수산상에 대해서는 본인의 코멘트처럼 입원하다가 심장이 나빠져 수술하게 되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책무를 다하지 못해 사직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요시카와 씨는 23일 500만엔 현금 수령은 사실이며 실수였다. 뇌물성은 아니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참의원 의원 카와이 안리 피고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다음 달 2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3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 변호 측은 표 매수의 목적으로 현금을 건넨 것은 아니다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변론의 마지막에 안리 씨는 매수는 지폐로 상대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로 저로서는 지극히 천한 행동이다. 히로시마의 여러분을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부디 저를 믿어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카와이 안리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으며 8월에 시작된 재판은 23일로서 모든 심리가 끝나고 다음 달 21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국가정보통신연구소를 둘러본 뒤 비욘드 5G로 불리는 차세대 통신 규격에 대해 연구개발을 가속하고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스가 총리는 23일 오후 도쿄 코가네이시에 있는 국가의 정보통신연구기구를 시찰하고 비욘드 5G로 불리는 차세대 통신 규격에 대해 담당자에게 설명을 받으며 자신의 말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기술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후 스가 총리는 기자단에게 비욘드 5G는 2030년 우리 사회의 산업 기반이며 연구개발을 가속하고 해외 진출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기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 국가 및 민간이 총력을 다해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차세대 디지털화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실감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에 대해 경차도 2030년대 중반에 전동화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2030년대 중반에 신차의 모든 것을 전동화하고 휘발유 차를 없애는 목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수소로 움직이는 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 차 등이 대상이나 전동화를 요구하는 차종에 경차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경차는 일본 내 신차 판매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개막식과 폐회식의 연출을 담당했던 교견사 노무라 만사이 씨들의 연출팀 해산이 결정되었습니다. 해산의 이유는 대회 간소화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동력, 効率を上げるということが今最優先なのではないかと。 대회 개막식과 폐회식은 교견사 노무라 씨와 가수 시이나 링고 씨 등 7명이 지금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대회가 연기되고 조직위원회는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폐회식의 간소화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출팀도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CM 제작자인 사사키 히로시 씨가 혼자서 연출을 담당하게 되며 노무라 씨는 모나면의 조언자로서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